번째 코너에서는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6년이죠. 9년 전에 등장했던 의제였는데요. 갑자기 이게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최고임금법을 제정해야 되는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요즘,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아야 할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채영 기자, 또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2016년에 살찐고양이법이 처음 제기될 당시에 OECD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3.5%가 되고요. OECD 평균은 17.3%였는데 한 6% 정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7.8%를 찍었고요. 인구의 1%가 소득의 7.8%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는 분명히 이 수치가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2016년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6년 당시에 7.8%였으니까 이 0.6%가 개선된 거지 앞자리는 딱히 안 바뀐 거죠. 7이라는 앞자리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이제 23.5%였는데 지금은 3% 정도가 줄여가지고 20.1%로 낮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인 16.8%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등 지수를 얘기하면은 꼭 나오는 이 통계가 있는데, 이 지니 개수죠. 지니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 지니 개수가 2023년의 경우에는 0.305를 찍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축하해야 할 일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내막을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중산층 소득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지니 개수가 줄어든 거라서,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극이 좁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년 전에 2016년에 정의당이 그때 제안했던 이 살찐 고양이법, 그러니까 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직도 의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 정의당의 제안이 꽤 화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왜 이 논의가 사그라진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논의를 꺼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전에 살찐고양이법 이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당시 시장자유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여당이 보수당이었는데, 그래서 여당이랑 재계가 이 고액연봉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인재를 회사에 붙잡아두고 그리고 회사에 스카우트 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필수 조건이라면서 이 살찐고양이법 도입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공감대가 좀 부족했었죠. 국민들 당시 여론을 봤을 때 공기업 이번에 고액 연봉에는 분노했지만은 이 사기업까지 규제하는 데는 그 쉽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때 이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었는데 이 국민 62%가 공기업 임원 보수 제한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사기업까지 포함한 최고임금법에는 38%밖에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할 정당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 평등이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정의당이 꾸준하게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정의당의 쇠락과 함께 정의당이 던지는 의제조차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때 정의당이 제기했던 사회적 배경들이 지금까지도 별로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 공기업의 임원 평균 연봉을 보니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봤을 때는 뭐 연 3천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이런 격차가 결국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기업과 공기업의 그 이익 분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기업 창업주가 큰 돈을 이제 버는 거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공기업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기업, 그러니까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키운 사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기업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리스크도 다 졌고, 그리고 자기가 혁신도 했고, 자기 자본금을 오로지 전부 다 회사에만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큰 이익을 챙겨가는 게 시장 논리에도 어느 정도 맞겠죠.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그런데 공기업이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리가 다르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아니면은 노동자의 기여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나 아니면 공기업의 이익이 경영진한테 과도하게 몰리면은 그 자체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이죠. 이 실제로 2023년 같은 경우에 한국의 공기업 임원 연봉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공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이 2, 3억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한 거죠.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임금법이 빈부격차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이 최고임금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원채영 기자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임금법은 이익의 공정한 분배, 그를 통해서 사회 재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자는 그런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이 공공부문 임원의 연봉을 직원 평균 연봉의 20배로 제한하는 그런 안을 한번 논의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원채영 기자가 정말 우리가 9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들고 나왔던 그 혁신적인 의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는데, 최고임금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 사이에 최고임금법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평등한 사회가 됐냐? 물론 조금은 더 평등해진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숫자로 보자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논의는 필요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법과 함께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